알아두면 100% 도움이 될 법률 정보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스튜디오 1005 사회정의구현 기획 코너 우리 동네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댓글 다루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네, 모든 면에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게 많아갖고요. 네. 자, 오늘 사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1년 전에 크게 다투고 서로 연락을 끊었는데 그 뒤로 계속 저를 비방하는 글을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제 별명이나 주변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계속 써가면서 저를 심하게 비방하고 제가 다른 사람들을 욕했다며 거짓말까지 올리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병원까지 다니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해주셨습니다. 보통 저격글이라고 하죠. SNS에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건데 요즘 이런 일이 좀 많죠. 네. 너무 많고요. 자, 온라인 게임 하다가 욕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지인들하고 단톡방에서 누군가를 집단적으로 흉보는 일들도 있고, 공개되어 있는 이런 데다가 비방하는 댓글, 특정인에 대한 비방 댓글 쓰는, 자, 이런 온라인 상에서의 명예훼손 사건 정말 많습니다. 네. 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얘기는 댓글은 보이는데요. 네네. 얼굴 안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편하게 막 비방하고 욕도 쓰고 이렇게 되는데, 자, 근데 욕했다라고 이제 명예훼손이 성립되느냐? 네. 이 문제는 좀 다릅니다. 그래요? 네. 자, 사이버 명예훼손 이렇게 됐을 때는요, 세 가지 부분이 좀 체크가 돼야 되는데요. 공연하게 이루어진 건 맞죠. 공개된 어떤 SNS에 했으니까요. 네. 고의적으로 뭔가 욕보이려고 했던 것도 맞고요. 누군가와 관련된 내용들, 그것도 맞는 부분인데, 네. 이게, 구체적이냐, 그 구체적인 그냥 욕설만 있는 것이냐,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이 있느냐,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네. 이 공연성과 관련된 문제가 조금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개적인 공간이었나? 진짜 이게 비방할 목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네. 약간 고의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뭔가 좀 약간 공익적 목적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기능을 좀 갖는 거 아니야? 또 뭐가 좀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도 이제 들어 있어서, 네네. 또 특정성 관련돼서는 직접적인 이름을 안 썼는데 뭐 동글동글 핑크 돼지 이렇게 썼다 그랬을 때 그걸 내가 알 수 있느냐, 네. 이런 유추 가능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네. 몇 학년 몇 반 동글동글 이렇게 되면 알겠죠. 네. 자, 이런 세 가지의 성립 요소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네네. 제가 사례와 같이 이제 SNS 저격글에서 그간의 게시물 정황 같은 것들까지 다 합쳐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 공연성, 고의성, 특정성, 그리고 구체적 사실성,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럼 이제 사례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어요. 네네. 그래도 명예훼손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처럼 이제 세 가지 중에 특정, 네. 이게 특정 인물이 누구냐라고 이제 떠올릴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꼭 실명을 이제 거론해서 뭐 이승우 이렇게 거론해야 되는 건 아니죠. 네. 누구다 설명한 거 그 내용을 보고 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맞구나, 네. 저 사람이네라고 할 수 있는, 또는 뭐 아이디나 닉네임이나 네네. 별명이나 네. 피해자의 특징 이런 것들이 언급됐다면 네. 특정성은 충족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저격글의 내용도 거짓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도 처벌이 달라지겠죠? 이거 완전히 다른 문제고요. 거짓이다, 이거는 이제 아주 엄격하게 다뤄야 된다. 그래요? 가짜, 이거는 이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네네. 이렇게 보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짓이라고 했을 때보다 이제 일반적인 그런 사실관계를 설명을 할 때는 처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과연 공공적으로 도움이 되나? 이런 표현을 좀 허용해 줄 필요성이 있나? 네. 좀 과장된 거 아니야? 뭐 이 정도를 따져봐야 되는 또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자, 가짜다, 거짓말이다라고 하면 네. 불특정 다수한테 빠르게 전파돼서 무슨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딥페이크 같은 거 있죠. 하지도 않았던 말인데 영상 조작해서 한 거. 그게 전형적인 영상 거짓말인데 네.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네. 점점 더 높아질 겁니다. 그래요. 네. 자, 그래서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이제 법정형을 봐도 사실을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해갖고 명예훼손했다 그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는 사유가 붙어 있고요. 네. 자, 거짓말이다 그러면 위법성 조각도 없어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요. 세죠.
심지어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 네.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처벌 형량은 앞으로 더 세질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사례처럼 온라인 공간에다가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네. 앞으로 처벌 형량, 법원의 양형도 점점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를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해외 서버에서 발생한 사건은 뭐 조사나 처벌도 어렵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휴대폰을 압수수색 당하거나 PC가 압수수색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네. 처벌은 쉽지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아. 자, 해외 기업과 해외 서버를 두고 있을 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라면 허위 사실도 표현의 자유 영역이다. 라는 또 문제가 좀 더 있어요. 관대해요? 엄청 관대하고 네.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 포털 사이트 관련돼서 해외 사이트들은 수사기관, 국내 수사기관 정보 요청에 협조를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네. 신상 정보가 확인이 안 되죠. 그래서 뭐 어떤 유명한 분도 이게 본인이 맞냐 아니냐 뭐 이런 사건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자, 이 문제 관련해서 제가 미국 대사관 통해서 문의도 제기한 적도 있었는데 네. 회신은 딱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합니다. 아하. 이렇게 회신이 왔고요. 미국 대사관에서요? 허위가 어떻게 표현인가요? 이건 범죄 아닌가요?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도 보호를 해야 한다. 네. 이렇게 회신을 줬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그걸 듣고서요. 그렇군요. 미국은 가짜 뉴스를 다룰 의지가 없구나. 이런 우리나라가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엄격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질서를 위해서는 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미국에서 이런 법제도가 있다라고 해서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갖고 오겠다. 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반성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사례의 경우는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이 된다면 정신적인 피해 보상 어때요?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네, 사례처럼 이제 정신적 피해 때문에 우울증 또 약도 드시고 불안장애 겪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이 관해서 항우울제, 항불안제 막 이런 약들이 굉장히 많이 처방이 되고 있어요. 네네. 자, 혹시라도 개인 정보까지 공개됐다면 그럼 취업, 경제 활동에 있어서 이런 평판 이런 게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잖아요. 그럼요. 자, 이런 피해 사실들을 입증해서 정신적 재산상 손해 보상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재판부도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향적인 많은 생각들을 좀 갖고 접근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정신적 피해 관련해서 위자료라고 하죠. 사건의 정황 또 명예훼손의 원인, 손해 정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요. 네네. 재판부는 점점점 그 위자료 금액을 올려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그 상한이 노소영 씨 사건으로 열렸죠. 네. 20억. 이건 우리나라에서 없었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새로운 위자료 금액이 올라갔고 그게 어떤 새로운 꼭대기를 형성할 수 있는 형태가 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입증을 잘 하시고 네. 특히 병원을 다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뭐 억지로 가시라는 게 아니라 진짜 피해가 아픈 있는지를 만큼 객관화시킬 치료를 필요가 받으시라. 있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은 팔다리 부러진 거랑 비슷한 거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병원 가시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네. 오히려 적극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럴 경우라면 오히려 약물도 중독이 잘 안 된다고 해요. 필요한 고통을 상쇄시킬 수준에서는요. 네. 그러니까 증거 잘 확보하셔서 2, 3차 피해까지도 받았고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그랬더니 또 놀려 그거 갖고 그러면 그거는 제 생각에는 큰 처벌을 형사적으로 받고 민사적인 배상도 크게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래요. 자, 변호사님 오늘 한 줄 마무리 멘트는요? 너에게 말할 권리가 있지만 때론 침묵할 의무도 있어.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알고 있어도 침묵을 지키거나 거짓이라면 말하지 않는 것, 확실하지 않다면 설명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하거나 적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명예를 해치고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 동네 변호사 오늘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